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물폭탄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밤 충청권에도 서북부를 중심으로 100mm 안팎의 비가 내린 데 이어 오늘도 종일 비 소식이 예보됐지만 비는 거의 내리지 않아 큰 비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최고 35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충청권에 예보돼 있어 절대 안심해선 안 됩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박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고 급속도로 바닷물이 차오릅니다. 어제 저녁 6시 30분쯤 해안 신진항에 정박된 43톤 어선이 높은 파도에 넘실대다가 바닥이 버려진 채 충돌한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해경이 배수 작업을 벌였고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에서는 가족 4명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생후 4개월 된 아이가 있는데 분유가 소진돼 발을 구르고 있던 상황. 다행히 보령해경의 경비함정을 타고 육지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밤사이 서산과 당진 등 충남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100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이 같은 구조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다만 낮들어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100에서 20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와 달리 이곳 장고항 선착장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입니다. 큰 수해가 발생할까 걱정했던 어민들은 한시름 덜었습니다. 밤에는 상당한 양의 비가 왔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서 현재 둘러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하지만 방심하긴 이릅니다.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까지 충남권 전역에 100에서 300mm의 비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서 35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자정을 기해 대전과 세종, 충남 전 지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정체전선이 형성되는 지역이 다소 북편하면서 충남권은 영향이 적었지만 오늘 밤사이 비구름대가 충남 북부에서 남부로 내려오면서 많은 비가 내리겠고 기상청은 특히 장마전선이 머무는 곳에서는 시간당 50에서 80mm의 강한 비가 오겠다며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이처럼 수도권에 쏟아진 역대급 물폭탄에 인명피해까지 속출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충청 지역은 안전한 걸까요? 대전과 천안 등 도심에는 아직 많은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서울 등 침수 사태를 보며 불안감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연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할지 양정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유흥시설이 밀집한 대전 둔산동의 한 거리. 비가 오면 빗물이 빠져나가야 할 빗물바지엔 손님들이 피고 버린 담배꽁초가 가득합니다. 오물 냄새와 담배꽁초 투기 등의 이유로 빗물바지를 아예 장판으로 덮어놓은 곳도 수두룩합니다. 서울에서도 피해가 많이 컸는데 비가 많이 와서 대전에서도 이거 배수 시설이 막혀 있어서 시민 입장에서 좀 걱정이 됩니다. 길거리 곳곳에는 전기가 연결된 풍선 광고물들이 가득합니다. 이들 모두 설치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 가로수에는 옆에 있는 풍선 광고물에서 나온 전기선들이 칭칭 감겨 있습니다.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릴 경우 감전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실제 서울 동작구에선 이번 수도권 폭우 때문에 쓰러진 가로수를 정리하던 구청 직원이 감전돼 숨지기도 했습니다. 요새 비도 많이 내리고 이렇게 길거리에 선이 있다 보면은 감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무섭고 위험한 것 같아요. 건물 벽면과 길가 한복판에 붙은 불법 현수막들도 센 바람과 함께 강한 비가 내리면 떨어져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배수구 막힘의 주범이 됩니다. 시에서는 불법 현수막 정비 시간을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길거리에서 쉽게 발견됩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맨홀 및 배수로 정비 상태, 지하차도, 배수펌프 시설 등을 정비를 했고요. 앞으로 있을 호우에 대비하여 저희가 호우특보 발효 시 즉각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0년과 지난해 수해로 거리와 집이 온통 물에 잠기고 도심 물난리를 겪었던 대전과 천안. 과연 이대로 안전한 걸까요? TJB 양정진입니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 80년 만에 대형 폭우가 쏟아지면서 오늘 오전 세종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기로 했던 국무회의는 보류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해 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며
국무회의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6일 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 26일 첫 번째 세종시 국무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쏘아올린 누리호와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 모두 대전에서 만들었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대전이 배제되면서 반발이 거셌는데요. 정부가 대전을 다시 포함시키기로 한 사실이 TJB 취재 결과 확인돼 논란이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이장우 시장이 일부 밝힌 바 있지만 정치권과 정부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건데 다만 대전시가 제대로 된 기획안을 올려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진이 정치권과 과기정통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당초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위성과 발사체 특화지구 2개 축으로 추진했지만 여기에 연구개발 특화지구를 다시 포함시켜 3개 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주청에 이어 산업 클러스터까지 배제된 데 대한 대전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전세를 뒤집은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발사체와 위성, 연구개발 특화지구라는 삼각편대를 통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구축하겠다며 연구개발 특화지구가 대전을 염두에 둔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대전시가 연구개발 특화지구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등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전시는 과기부에 대전이 보유한 우주산업 분야 강점과 대덕특구의 연구 역량을 설명하며 사업 참여 분야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이 갖고 있는 우주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업과 R&D 부분 이런 것까지 충분히 자료를 해서 경제수석 약속처럼 한 3축으로 가는 거에 대한 이해를 더 실무지원도 시킬 수 있도록. 이 시장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 대전 포함 사실을 전달받은 데 이어 조만간 과기정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확답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말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불거진 우주산업 클러스터 대전 탈락 논란은 다시 포함되는 거로 일단락되는 상황입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인 만큼 막대한 정부 지원 속에 발사체는 전남, 위성은 경남, 연구개발은 대전으로 사실상 결정된 가운데 최종 후보지는 다음 달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별도로 항공우주청 설립과 관련해서도 전문가 의견과 국민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한 뒤 발표하겠다고 밝혀 최종 입지 선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8월 1주차 채집한 모기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주 일찍 발견된 것으로 최근 고온다습 환경이 지속되면서 모기의 산란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뇌염은 감염자의 95% 이상이 무증상으로 지나가지만 급성 뇌염으로 진행되면 30%가량은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학기 개학 시기가 코로나19 재유행 정점과 맞물릴 거라는 예측이 나온 가운데 각급 학교에서 정상 등교와 대면 수업이 유지될지 관심인데요. 시도교육청은 방역을 강화하되 정상 등교로 온전한 교육 활동을 유지한다는 학사 운영 기조를 발표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충청권 초중고 대부분이 이달 중 개학하지만 개학 무렵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에 이르고 하루 전국 확진자가 최대 20만 명에 달할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전과 세종 충남교육청은 정상 등교, 대면 수업을 기조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 학교 자체적으로 학급, 학년 단위 원격 수업 전환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하며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원격 수업 전환 등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집에서 공부해도 출석이 인정되는 가정학습 인정일수는 대전과 세종이 최대 57일까지 허용하고 충남은 37일까지 허용됩니다. 방과 후 학교와 유초 등 돌봄, 직업계고 실습 등도 방역수칙 준수를 원칙으로 정상 운영됩니다. 수학여행과 같은 체험형 숙박 프로그램은 학교 구성원의 동의를 거쳐 운영 가능하며 사전에 안전지침과 감염병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학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도모합니다. 학교별로 개학 전후 3주간은 집중 방역 기간으로 운영하지만 1학기에 실시했던 등교 전 선제 검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학생과 교직원에게 자가 검사 키트를 주당 2개씩 지급해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확진 학생은 7일간 등교가 중지되지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응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등교 전에 자가 진단 앱에 건강 상태를 입력하고 발열 검사나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대부분 방역 수칙은 1학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1학기 학교 혼란을 경험하면서 확진 교사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고 방역 지침 주요 내용이 각자 도생에 머물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휴가철과 명절이 현장 체험 학습하고 겹치고 있어서 집단 감염이 매우 우려되고 있는데요. 현장 학습 매뉴얼 보완이 시급하고 개강을 앞둔 대학가도 확진자가 늘고 있는 추세 속에 일단 대면 수업이 원칙인데 해외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을 위해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등 지원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2,059명으로 6일 만에 다시 10,000대를 기록했습니다. 주말 효과도 사라지면서 대전에서는 전날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나 4,952명이 확진됐고 충남은 5,952명, 세종은 1,155명으로 전날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17년 만에 경선이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에 황운하 국회의원과 정기현 전 대전시의원이 대결합니다. 정기현 전 시의원은 권중순 전 시의장과 단일화를 위해 어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단일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에 현역 의원이 7명이나 있는 상황에서 원외에서 대전시당 위원장에 도전해 관심을 모은 시당 위원장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를 거쳐 14일 대의원 현장 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한편 강훈식, 이재명, 박용진 후보가 경쟁하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내일 TJB 공개홀에서 개최돼 오후 5시 50분부터 80분간 TV로 중계됩니다. 오늘 낮 1시 2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신축 상가에서 하청업체 직원 7명이 밀린 임금을 달라며 도로를 점거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공사 하청업체 노동자인 이들은 지난 3월부터 공사 대금과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인근 도로를 점거해 10여 분가량 차량 통행을 막았으며 경찰은 밀린 임금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의장 자리를 두고 한 달여 동안 파행을 거듭하던 대전 대덕구의회가 마침내 원구성에 합의했습니다. 구의회 규칙에 따라 의장을 선출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전반기 의장을 맡지 않은 당이 후반기 의장을 맡기로 한 가운데 12일 임시회를 개최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전체 의석 8석 중 각각 4석씩 동수를 이룬 대덕구의회는 지난달 1일 임기 시작 이후부터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갈등을 이어왔습니다. 대규모 화학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서산 대산공단의 악취 민원과 관련해 충남도와 서산시, 충남도 보경환경연구원은 다음 달 2일까지 현장을 방문해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악취 배출 시설이 적정하게 신고됐는지, 또 악취 포집과 배출 허용치가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 등이며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서산시는 대산 지역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자체 악취 포집 차량도 배치해 실시간 감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주시는 지난 2월 설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75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대 이상 가정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대 이상 가구 세대주로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한 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 해결과 효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효행장려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충남 공주시는 다음 달 2일부터 4일 동안 원도시민 재민천 일원에서 야간 문화재 체험 행사인 2022 공주 문화재 야행을 운행합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 행사에는 1890년대 동학농민운동부터 1940년대 충남도청 이전까지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19개의 프로그램이 선보입니다. 또 밤이면 아름다운 빛으로 물드는 재민천 일대 공주 기독교 박물관과 공주 역사 영상관 등이 개방돼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스탬프 투어와 해설사 동반 투어, 온라인 답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